우리는 모두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늙고 병들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젊었을 때는 이런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이 들어 병에 걸리고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그제야 삶의 유한함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그 과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차례로 돌보게 되면서 저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라는 공간을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돌봄과 치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매 순간 고민했고 그 과정은 늘 무거운 죄책감과 함께했습니다. 처음 요양병원을 경험한 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동작이 느려지고 손이 떨리고 관절이 굳어갔습니다. 어릴 적 제 눈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기둥 같던 아버지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비스를 신청해 요양보호사가 도와주셨지만 병세는 거듭 심해졌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치료와 재활을 돕는 의료기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도 되니 경제적인 부담은 덜했지만 아버지께는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무더운 여름, 아버지는 평생 그리워하시던 집에서 5남매의 손을 잡고 마지막 길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시어머니의 돌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깔끔하고 부지런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씻지도 않고 방을 어지럽히기 시작하셨습니다. 길을 잃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기저귀를 벗어 방 안에 숨겨두시는 바람에 매일 그것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복지시설입니다. 일상생활을 돕는 곳이지요. 목욕, 식사, 옷 입기, 화장실 사용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의사가 상주하지는 않지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돌봄이 중심입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요양원을 거부하셨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게 두렵고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요양을 여러 번 반복하며 적응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저를 믿고 의지하셨고 그 믿음 덕분에 결국 요양원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요양원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찾아오기에도 좋은 위치였지요. 마침내 자리가 났을 때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내 손으로 시어머니를 집에서 멀리 보내드렸다는 사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번에는 친정어머니 차례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시골집에서 홀로 지내시던 어머니께도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90세를 바라보던 나이에 거동까지 불편해지고 집안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비스를 통해 돌보려 했지만 하루 몇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형제들이 돌아가며 음식을 챙기고 살폈지만 24시간 붙어 있지 않으면 사고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어머니께 요양원 입소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요양병원 경험 때문에 반감이 크셨지만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결국 어머니도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부지런한 성격 탓에 시설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돌아다니며 사고 위험이 있었고 요양원에서도 눈여겨봐야 하는 인물이 되셨습니다. 결국 더 작은 시설, 손길이 더 닿는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폐질환이 악화되었고 결국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다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효를 다하는 것일까? 끝까지 집에서 돌보는 것이 효인지 전문 시설에 맡기는 것이 효인지 정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나 혼자였다면 아마 중도에 무너졌을 겁니다. 국가제도와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시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효란 부모를 집에서만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안전과 존엄을 끝까지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효입니다.
물론 지금도 죄책감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 또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저에게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사랑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셨던 그날들의 떨림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오늘 부모를 모신 경험이 언젠가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어쩌면 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돌봄과 치료, 그 순간순간의 선택들. 그 속에서 부모님은 제게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사랑은 형태를 바꿔도 여전히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